5월 14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제는 이번 동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는 여러분들이 매주 했던 출석 인정 미션이 아니고요. 과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포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던 레포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제를 한 몇 개를 잡아놨는데 꽤 괜찮은 주제도 있었고, 항상 해왔던 것도 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꽤 괜찮은 주제는 기말고사 쪽으로 좀 옮겼고요. 항상 제가 해왔던 과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픈소스를 인터넷에서 찾은 다음에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컴파일을 해보고, 컴파일이 잘 됐으면 실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제게 메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가 있어요. 정말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하면 푹 빠질 만한 게임,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 있죠. C 컴파일러까지 있어요. 소스까지. 그런 소스를 다운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의 일을 하는 것들을, 그 단위를 프로젝트라고 하죠. 우리가 매주 만들죠. 프로젝트를. 헬로월드 같은. 그 프로젝트를 다운받는 겁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운을 받아서 컴파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이 되면 그걸 실행해보고, 그 실행 결과를 이렇게 잘 되더라. 그리고 이제 내가 오픈소스를 이렇게 찾다 보니 뭔가를 느꼈고 괜찮았다. 내가 보는 오픈소스는 뭐 어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 소감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오픈소스를 다운받았고 그거를 컴파일을 했고 실행해보니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내가 오픈소스에 대한 거는 이번에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 정도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게 제가 채점 기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질문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선이 살짝 왼쪽으로 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네, 첫 번째는 GitHub. 아마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오픈소스는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가 GitHub나 소스포지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다운을 받은 거냐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이런 이 수업, C언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오픈소스 과제를 내줬어요. 대면 수업할 때는 과제를 보통 2번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은 오픈소스, 한 번은 다른 걸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매주 출석 인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렇게 과제 아닌 과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은 과제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오픈소스를 할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오픈소스가 좋을 것 같아서 오픈소스를 합니다. 항상 매년 해왔던 과제인데, 매 학기마다 했던 과제인데, 많은 분들께서 한 40% 정도 분들께서 제 취지는 오픈소스를 지금 이것저것 많이 좀 살펴봐라는 의미거든요.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투자하면서 한번 봐라. 이 오픈소스가 어떤 거고 이 오픈소스 세상에는 무엇들이 존재했는지 한번 봐라. 그겁니다. 그런데 한 40% 정도의 학생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그런 데에 있는 소스 코드 아주 간단한 걸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오픈소스죠.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과제를 내드렸던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에 대한 가점을 GitHub나 소스포지 이렇게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다운을 받고 찾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셨죠? 예,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GitHub나 뭐 소스포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동영상, 컴퓨터 화면 나오는 동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리고 다운을 받은 오픈소스가 정말 굉장히 간단한 헬로 월드 수준인지, 또는 시선 잠깐 왼쪽 돌아가죠.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쪽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공개해도 될 채점, 공개하면 안 될 거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리고 오픈소스가 제대로 된 오픈소스냐, 여러분들이 그냥 과제 하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대충 찾아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어디 있어? 우와, 나 4개 찾았는데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찾아봤는지, 그래서 그 오픈소스가, 그러니까 많이 찾아봤다 안 찾아봤다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오픈소스가 정말 쓸만한 오픈소스인지, 그냥 허접한 거 아무거 그냥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오픈소스에 참여 인원도 좀 꽤 되고, 뭐 한 10명 그 정도가 아니라 꽤 되고, 그리고 오픈소스 사용자가 어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는 오픈소스인 경우도 있어요. 혹시 뭐 FTP 클라이언트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명한 뭐 파일즈가 안 쓰시죠? 아직 여러분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가 우리 생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오픈소스에 참여자가 많은지,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함께 개발하는 그 참여자가 많은지, 그리고 오픈소스 사용자가 많은지. 그러니까 제가 요 채점 요인을 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오픈소스이냐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없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 소스 코드, 이 정도 양이면 앞으로도 기대되겠다. 이거는 그냥 허접하게 누군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놓고 그건 아니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많이 찾아본 것 같은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는 뭐 2명밖에 안 되네, 3명밖에 안 되네. 오픈소스 참여자가 10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오픈소스라면 점수를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공개하는 채점 기준은 제대로 된 오픈소스냐.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려고 이렇게 대충 검색해서 아무거나 쭉 긁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 정도는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스 코드지? 게임이라는데 게임이 아니에요. 실제 게임은 다른 오픈소스에 있고, 그냥 그 게임을 설명하기 위한 뭐 그런 거? 이게 뭐지? 오픈소스 이걸 안 읽어봤는데? 그런 거. 실제 이건 사용자도 없어. 그냥 오픈소스 누가 하나가 오픈소스 공개하려고 했는데 한 2명이 해놨는데, 그 사람들도 이거 건드리지도 않은 지 한 10년 됐고,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도 않고, 소스 코드도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거를 오픈소스를 좀 알아봤다고 내가 판단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하신 분과 정말 GitHub에 가서 한 10개, 20개를 막 뒤져봤어.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다운받으신 분과 점수를 같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오픈소스인가를 제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량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사용자가 좀 됐는지, 오픈소스를 참여자가 좀 있는지, 상주됐는지, 그리고 액티브한 건지, 즉 1년 이내에 이렇게 뭔가 좀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거는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라고 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픈소스를 지금 이렇게 몇 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픈소스를 좀 찾아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찾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사용된 언어가 C 언어 계열인지, C 언어 계열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C 언어만 국한하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화면을 그리려면 C 언어 갖고는 좀 어렵죠. 윈도우즈에 이렇게 막 선 같은 거 그리려면. 그래서 C++를 쓴다든지 C#을 쓴다든지. 그래서 C 언어 계열인가? C 언어 계열이면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가점. C 언어 계열은 대표적으로 당연히 C 있고요.
그리고 C의 자식벌이를 싶은 C++, 그리고 그 또 자식이다 싶은 자바, C#. 거의 둘은 이제 형제 같죠?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C 언어 계열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C, C++, C#, 자바 요 네 가지는 무조건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뭐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쉽게 찾는 언어 중에 뭐 꽤 많이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C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C 언어로 국한하진 않고 C 언어 계열은 이렇게 다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개되는 채점 기준 마지막 사실 이게 큰 채점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조금 좀 마이너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개 놔두는 거고 요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요거 위주로 가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봤다 안 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컴파일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되었다 하면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꽤 많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컴파일 방법을 저한테 절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원래 질문하랬잖아요. 안 됩니다. 여기서 컴파일 방법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질문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저도 컴파일 몰라요. 다 아신다면서요. 오픈소스는 정말 굉장히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다운을 받아서 컴파일을 한번 하잖아요. 컴파일 성공되는 게 10개 중에 2개? 그래요. 그러면 다 가짜인 거 아니요.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마다 컴파일 방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컴파일이 안 되면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 컴파일을 해결하면 좋죠. 근데 저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만약에 오픈소스를 다운받아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번 달에 공부해볼까? 다운을 받아서 컴파일 해봅니다. 그리고 딱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시도해봐요. 이렇게. 근데 어떤 오픈소스는 굉장히 특이한 라이브러리를 쓴다든지 전혀 별개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컴파일러를 써요. C 언어이긴 하지만 컴파일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컴파일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컴퓨터에도 C 언어 컴파일러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 7개 되겠다. 7개. 가상까지 하면은 한 10개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C 언어 컴파일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컴파일러 다 다운받을 수 없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다운을 받아서 컴파일을 해보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되면 깔끔하게 과감하게 컴파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안에 컴파일하지 않고 소스 코드만 이렇게 보는 정도로 이용합니다. 치사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보름간을 막 시도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켰어요. 컴파일을. 어떻게 해서 막 해놓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게 일주일 보름 정도 할 만한 그 정도의 오픈소스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기가 생겨서 컴파일 시키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건 뭐냐면 저도 딱히 어떤 모든 오픈소스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딱히 한 방에 딱 해결을 못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은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안 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한 1, 2부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뭐예요? 벌써 포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께 오픈 소스의 약간 좀 맛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걸 또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오픈 소스를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찾아보라는 거예요. 컴파일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고 그럼 찾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전 이상한 컴파일러야.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밖에 없는데 이상한 컴파일러야. 왜 비주얼 스튜디오는 .sln 솔루션 파일 또는 .프로젝트 파일
왜 이게 없어? 어떻게 되는 거지? 메이크 파일밖에 없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한번 경험해봐라는 취지의 이 프로젝트는, 이 과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해서 오픈소스를 검색하면서 보는 거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되어 있는지. 그럼 어쩌면 검색식이 또 이거 제가 다음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검색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번 과제의 취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컴파일해서 사용하라 이거보다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알아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을 했다. 아마 이 정도까지면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접하는 오픈소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컴파일러 비주얼 스튜디오죠. 컴파일러에서 컴파일 될 만한 마땅한 괜찮은 오픈소스를 찾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단 제가 말씀드렸던 가점 기준 저거 4개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4개 말씀드렸죠. 4개가 모두 안 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거를 베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어. 이것도 받고 얘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걸 찾았는데 그래도 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리지 않는 이제 채점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픈소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저렇게 되나요? 요것들을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를 찾아보세요. 단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찾는 거를 추천합니다. 오픈소스 플랫폼은 GitHub나 소스포지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오픈소스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픈소스를 찾아보세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뭐냐면 이 과제를 위해서 대충 아무거나 시간 뭐야 과제 제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네. 대충 아무 데나 들어가서 쭉 긁어다가 붙여놓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2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오픈소스를 찾아봤느냐를 제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 오픈소스가 제대로 된 거냐. 두 번째는 C 언어 계열.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 하려면 C, C++, C# 이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C 언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C나 C++이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C샵이나 자바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C 언어 계열이니까. 다른 것도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컴파일러 언어, 제가 언급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봤더니 C 언어 계열이네. 그럼 제가 가점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컴파일이 되는가. 중요한 거, 제가 컴파일 관련돼서 질문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안에서만 컴파일 관련 질문이 오면 감점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게 아니라 컴파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돼요. 100% 안 될 겁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소스 코드 컴파일 돼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버리고 다른 걸 또 찾는 거예요. 또 안 돼요. 또 찾는 거예요. 도대체 열 수도 없어. 아마 여러분들 열리지도 않을걸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마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여는지도 모를 거예요. 한번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검색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배우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나요? 길어지나? 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와서 이제 IT 계열에 있으면 어쨌든 어떤 큰 프로젝트의 코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작은 프로젝트라도 그 코드들을 볼 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보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소스 코드 하나 또는 두 개, 이제 오늘 이제 두 개 보여드릴 건데, 그 정도인데 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는 실습은 굉장히 이제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픈 소스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오픈 소스는요, 여러분들께서 오픈 소스는 이쪽 계열에 계속 가시든 안 가시든, 오픈 소스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픈 소스는 하다못해 CPU 설계 기본 자료도 있고요. 있습니다. 있고, 오픈 소스는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 설계, 회로 설계. 요즘에는 오픈 하드웨어라고 하는데요. 오픈 하드웨어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날개를 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사실은 두 번 언급했죠. 가급적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미안한 게 있어요. 뭐가 미안하냐면, 제가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는 하루 정도를 아예 할애를 해요.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오픈 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자, 오픈 소스가 왜 좋고 뭐하고, 뭐 오픈 소스를 어떻게 활용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픈 소스에 대해서 쭉 설명드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돌아갔네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번 학기 배우는 게 C 언어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C 언어 사용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다고 해서 수학을 우리가 수학자처럼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구구단 너무 심한가? 어떻게 하지? 좋아요. 한글. 여러분들이 말도 할 수 있고 한글을 이제 한글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글을 배웠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나 유명한 소설가처럼 글을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 그 한글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기법들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방대하다고요. 이제 우리는 글을 쓰는 거를 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가나다라, 그러니까 기역, 니은, 아야어여, 가나다라까지 배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문에 했죠. 다음 주는 이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이제 그거 갖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뭐 엄마, 아빠, 뭐 철수야, 이 정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까지 되면 한글을 거의 다 배우겠죠. 이제 프로그래밍 C 언어를 한글로 치자면 거의 다 배우겠죠. 그러면 그거 갖고 소설을 쓰던 시를 쓰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오늘. 네. 잠깐 생각했습니다. 동영상을 다시 찍을까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동영상 다시 안 찍기로 했습니다. 이거 올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번 학기 배우고 있는 거는 C 언어의 사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C 언어 사용법을 갖고 어떻게 쓰냐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한 학기에 어떤 과목, 어떤 커리큘럼을 가더라도 한 학기에 얼마나 배우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초와 뭔가 여러분들의 기반을 기반을 이렇게 놓고 다들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기반 위에 나무를 심든 뭘 심든 이제 심는 거죠.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C 언어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소스와 과제를 통해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이번 학기 나머지 모든 수업과 거의 대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돌아서 한 7분 정도 계속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모든 배우는 커리큘럼과 정말 여러분들께서 2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나 진짜 오픈소스에 한번, 그래 도대체 오픈소스가 뭔데 저렇게 말 속도 조절도 못하고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시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C 언어 말고 또 다른 무언가 또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대면 수업에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온종일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동영상 찍고 또 온라인 수업 했을 때 집중력의 그 시간도 있거든요. 저도 온라인 수업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들어봤어요. 저도 듣다가 이렇게 화면을 왼쪽으로 빼놓더라고요. 저도 왼쪽 빼놓고 옆에 네이버를 띄우더라고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하려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너무 괜히 막 길어지고 그러죠. 어쨌든 오픈소스는 제가 2번 강조하고 10번 강조하고 100번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좀 많이 찾아보고 많이 다운받아서 컴파일을 시도해보고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시도해본다면 그게 오히려 어쩌면 이번 학기에 배우는 C 언어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 김에 좀 더 할까요?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오픈소스란 자체도 없었고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참조한다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공유한다는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요. 전 세계 모두가 거의 없었어요. 오픈소스란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어도 그리고 또 막 그 해커들 쪽에서 뭐 소스는 공유된다 막 그런 있었죠. 말만 그랬지 실제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코드는 절대 대외비는 거의 1급 비밀이었죠. 유출되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뭐 입사할 때 퇴사할 때 뭐 각서도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입사해서 한 몇 개월간은 소스 코드를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예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좀 보게 되었죠. 일을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코드를 참조한다는 자체가 되게 창피했어요. 왜지? 제가 저거 모르나 보다.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라면은 뭐 참조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외우고 있겠지?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디 가서 책을 보고 몰래 본다는 자체가 책을 보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초보자였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 어떤 알고리즘을 기억하고 있고 뭘 기억하고 있고 내가 어떤 뭐 파일을 생성해서 파일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핸들링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 혼자 작성할 수 있는 것들보다 지금 동영상 녹화가 너무 잘 돼서 혹시 동영상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녹화 버튼 안 누르고 한참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녹화 버튼을 종료하려고 했더니 녹화 버튼을 안 눌렀었더라고요. 지금 잘 되고 있네요. 그 오픈 소스를 지금은 어떤 내가 기억하고 그런 어떤 방법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오픈 소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자, 내가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밥솥을 만들려고 하는데 밥솥에 요즘 밥솥 음성 나오잖아요. 띵동 띵동 요즘에 이렇게 밥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예전에는 김이 빠지면은 깜짝 놀래거든요. 갑자기 픽 빠지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밥솥을 한 거의 10 몇 년 만에 바꿨거든요. 김 빠지기 전에 뭐 쿠쿠가 광고 아닙니다. 쿠쿠가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뭐 어쩌고 뭐 합니다. 뭐 김이 뭐 배출될 예정입니다 하면서 말로 재밌게 뭐 칙칙폭폭 김과 비슷한 소리를 쓱 나오면서 김이 축 빠져요. 자, 내가 이제 그런 밥솥을 만들 때 하고 싶어. 자, 펌웨어에서 김이 빠지게 아니려면 압력을 체크해야 돼. 압력에서 어느 정도 압력이 그럼 내가 이 압력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압력이 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김을 빼야지. 그럼 이 압력을 체크하려면 어떡하지? 압력 그럼 센서를 써야 되겠지. 압력 센서는 뭐가 있을까? 검색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대중화된 많이 사용되는 센서를 한 2-3개 골랐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라면은 제가 이제 전 밥솥은 만들지 않지만 저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라면 그 센서 이름과 한 칸 띄고 GitHub 오픈소스 또는 그 센서 이름과 한 칸 띄고 아두이노를 써요. 아두이노라는 거를 제가 지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칩. 아두이노로 만들지 않아도 아두이노라고 써요. 왠지 아세요? 이 아두이노가
웬만한 그런 센서들 모듈들에 대한 소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왜냐하면 아두이노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싫어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초보자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좀 잘 몰라도 하드웨어를 잘 몰라도 제어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러니까 취지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나 하드웨어 잘 모르는데 나 이렇게 뭐 하드웨어 뭐 이렇게 센서도 잘 모르고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방사능 센서가 한 2만 원에 파네? 샀어. 검색해봐요. 센서 이름 한 칸 띄고 아두이노. 그랬더니 내가 소스 코드 작성할 것도 없이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아두이노에 검색 라이브러리 설치 가서 그 센서 이름 검색해서 설치 버튼만 딱 눌러주면 인스톨드가 딱 돼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한 20줄만 되면 내가 방사능 측정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만큼 이제 아두이노는 아주 많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밥솥을 만들 때 이 센서 그럼 어디를 참조하지? 아두이노를 검색해 볼까?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공개되어 있거든요. 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맞습니다. 아두이노.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요. 다운받으면 라이브러리 소스 쭉 있어요. 100% C고요. 아닌데요. 아두이노는 다른 컴파일러. 아두이노가 C 기반에서 아주 0.002%만 살짝 바꿔준 거예요. 좀 사용하기 편하게. 이제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좀 생략할게요. 어쨌든 C 언어 계열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쓱 글로버다 씁니다. 코드 한 3개 정도 수정해서. 그러면 저는 굉장히 쉽게 이 압력 센서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오픈소스가 없을 때는요, 이 압력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고심 해서 제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큰 회사에 취업을 해서 평생을 요 압력 센서 한 5개 정도만 제어를 하다가 퇴사를 해요. 이 사람은 압력 센서 제어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이것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니요. 요즘에는 오픈소스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저처럼 쉽게 싹 찾는 거예요. 찾아서 긁어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흉이었거든요. 쟤 뭐야? 쟤 능력이 없나 봐. 실력이 없나 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력은 뭔지 아세요? 지금 너무 길어져서 정리할게요. 지금 실력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오픈소스를 어떻게 찾지? 그리고 요만한 칩 있죠? 칩을 만들 때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칩을 사용하지? 왜냐? 옛날에 칩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동영상 괜히 간만에 몇 달 만에 마음에 들게 찍었는데 괜히 버벅버벅 거려서 흠집낼까봐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과제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주의사항은 제가 드렸죠. 4개 가점사항.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두 번째, 오픈소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많은 오픈소스인가요? 오픈소스 참여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뭘로 하죠? 이런 것들, 일반적인 과제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메일로 피드백을 드릴 건데, 과제하는 요령, 오픈소스 어떻게 찾아요? 못 찾겠어요. 자, 컴파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에러 나는데? 이런 것들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떻게 컴파일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감점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왜냐?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한 몇 번 말씀드렸죠. 이번 동영상에서.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감점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수업. 너무 길어졌네요. 이 첫 번째 제가 왼쪽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번 주 수업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동영상부터 길어졌네요. 예. 가급적이면 제가 몇 번 공지 드려서 제가 2-3번 정도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과제도 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제가 드리는 시간보다는 더 걸릴 겁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수업은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문만 지난주에 했던 if문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 질문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해보고 그리고 조건문 두 개가 남았습니다. 스위치라는 것과 물음표 그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마칠 겁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짧게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제 목표는 가급적이면 2시간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짧게 끝날 테니까 과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제가 이 과제 제출 기한과 어떻게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동영상 있죠? 이 동영상에 첨부되어 있던 이런 게시물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클릭했다면 이런링에서 클릭했다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기한 잘 지켜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소스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뭐 혹시 조금 더 설명드릴 거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